자, 그러면 오늘 이제 문과 윤이 자기 속셈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저한테 윤을 지지하는 윤사모가 당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 윤사모가 보도 자료를 보낸 것까지도 입수가 되었습니다. 그 참 기가 차고 좀 웃기는데요. 윤사모가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를 보내가지고 3월 27일 인천에서 중앙당 창당이 아니라 창당 발기인되네요. 그래서 이제 창당 작업에 착수한다. 그렇게 했지요. 아무리 뭐 윤을 판다 하더라도 중앙당 창당이 곧바로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이제 윤을 지지한다라는 세력이 3월 27일 오후 2시에 인천에서 다함께 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내용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문제는 웅이 생각하는 이제 자기의 출구는 무엇일까? 제가 이 최근에 하나 들었는데 사실관계 여부는 제가 모르지요. 하지만은 매우 유력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박영선, 이낙연 등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서 왜 자신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냐라고 하며 우상호가 후보가 돼서도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읍소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해찬이나 임종석이 나서서 박영선의 한마디로 표를 갉아먹고 있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말로는 조직 동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끌어들여서 하겠다. 총력 지원 체제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무기력하게 패배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듯한 이상한 김새가 보이고 실제로 여건이 4.7 보선에서 지게 되면 내임덕이 강하게 와서 끝인데 그런데 그 당사자인 청와대나 여권 내부가 크게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불안해하는 모습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번에 4.7 보선에서 누가 이기든 그 의미는 개헌에 대한 칼자루를 누가 지느냐라는 부분에 달려 있는 거지. 그래서 여권이 이기면 여권이 5.5 대 4.5, 야권이 이기면 야권이 5.5 대 4.5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패배에 대해서도 끝장이라고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다가 여권이 지게 되면 여권이 이겼을 때 당대표에서 김할배, 김종인이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그런데 여건이 지게 되면 김할배가 당분간 당대표로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할배가 어제 당에 오세훈 안철수 만나는 행사에 오지 않고 광주 5.18 묘역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김할배는 거기 가서 도대체 뭐 했느냐? 김할배는 5.18 묘지를 찾아서 호남에 대해서 먼저 챙겨야 된다면서 호남에 또 사죄하는 의미를 보였어요. 굉장히 정치적이지요. 그래서 본인은 보선 직후에 물러난다. 윤석열은 5, 6월에 정치를 선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결국 김할배가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 안에 초재선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요. 초재선이 결국은 자기들끼리 당에서 누가 두목질하는 모습은 인정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김할배가 좀 눌러 앉아서 적당히 관리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원하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권으로서는 이 애각제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하나는 누구요? 홍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의 홍석현이가 핵심이고 다른 하나는 야권에 있는 야당의 대표격인 김종인 또 다른 사람들은 저 야당 배후에 있는 김무성, 이재호 등 그 개헌 세력 이런 사람들이 쭉 있어요. 박영준도 개헌 세력이고 오세훈도 개헌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말을 뭐라고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야권 내부에 광범위한 개헌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헌 세력들이 순식간에 개헌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소장파는 언제라도 김할배 주도하에 개헌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친문은 후보가 없고 거기에는 이재명밖에 없으니 지금 불편하겠지요. 이재명이 되는 꼴은 절대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아마 2단계 전략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개헌을 시도한다. 그러면서 윤하고는 결코 나쁜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홍석현은 한편으로 개헌을 주도하면서 한편으로 윤을 미는 척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반기문까지도 이미 여러 가지 장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보수에서 한마디로 5% 이상 지지율이 나올 사람을 씨를 말려놓고 윤석열을 통해서, 윤석열이 없으면 보수에서 그래도 10%에 근접하는 사람도 나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을 통해서 씨를 말려놓고 그런 측면에서는 윤석열의 존재가 유용하지요. 그래서 양동작전으로 윤석열하고 나쁜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서 문과 윤은 서로가 그냥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엮어놓고 1단계로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시도하다가 만에 하나 개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금 윤하고 관계를 가지고 중도를 표방하는 윤의 주변에 사람을 모아놓고 국민의힘도 해산시켜서 일부는 거기다 갖다 붙여놓고 차라리 윤을 만들어서 윤이 나중에 개헌하도록 만드는 그런 2단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홍석현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무엇 때문이냐? 삼성이라는 전리품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재용이 다시 구속되고 경찰이 열심히 프로포폴 수사를 나서서 처음 건에 대해서 증거가 새로 나왔다 하고 또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 하고 삼성바이오 재판이 진행이 이제 시작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 최고의 세계적 재벌 이재용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이런 양상이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변호사 한 명밖에 면회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최근에는 이재용이가 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이 특혜를 우려해서 참다가 터졌다. 이런 미담 같은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용한테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저는 삼성이 저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는데도 제 개인적인 입장을 가지고 삼성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재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재벌이 정경유착을 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이재용이라는 부분이 지금 가만히 보면 끝없이 깜빵에서 못 나올 가능성이 있고 현재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에서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삼성 장악에 대한 의지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다고 전해지고 그러면 이 판을 꾸밈으로써 이 권력을 자기가 중간에 거강꾼으로서 만들어내면 다음 정권은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이 되든 윤이 되든 그걸 만들어낸다면 결국은 홍석현이 삼성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열심히 권력 장악에 열중하는 거 아니냐. 자, 본인도 준재벌이면서 저렇게 열심히 여시제니 뭐니 만들고 하면서 정치의 깊숙한 부분과 자기 권력구도, 권력구조 개편까지도 뛰어들어서 열심히 움직이는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역대 어디에 있었냐? 무엇 때문에 홍은 저러는가? 자기가 가진 것만 해도 엄청나면서요. 그건 삼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장악. 그래서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JTBC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홍은 끊임없이 자기 목표를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일종의 윤이든 문이든 이해관계를 엮어서 만들어가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은 위헌 집정부제 개헌이 되어도 자기가 지금 중간에서 야권까지 주무르고 있으니 나쁠 게 없고, 또 대선으로 가도 자기 가장 유력 주자를 갖다가 지고 가니까 나쁠 것도 없고, 문하고 윤하고 사이가 나쁜데 자기가 중간에 중재해서 관계 개선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나쁠 게 없다. 심지어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보수판도 보수 유튜버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거의 다 장악해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제가 듣기에 일부 보수 유튜버들도 홍이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깊숙하게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접촉들이 계속된다면 어느 날 그 증거를 제가 폭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남의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그들과 뭐 티격태격하는 부분은 거의 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겉으로 보수 유튜버를 표방하면서 장사해 먹고 뒤로는 홍과 같은 사람과 거래하면서 심부름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것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사기죠. 대형 사기입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으면서 홍과 거래하고 있는 보수 단체 그리고 또 보수 유튜버가 있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척결 대상 1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과 이 홍해 저렇게 열심인 부분에서는 서로 일맥삼통하는 이해관계가 있고 또 삼성이라는 전리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보수 진영 안에도 국민의힘의 이미 지도부까지 저는 황교안, 김할배가 다 그쪽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이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김문수까지 거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수 진영의 상당수가 거기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7 보선이 끝나면 이겼다고 좋아하기보다는 반견의 전부가 하나가 되어서 견 세력들을 그야말로 저것들과 붙어먹은 세력으로 규정하고 반견 투쟁에 나서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뒤로 붙어먹는 이 보수판의 떨거지들은 그냥 떳떳하게 그쪽의 앞잡이라고 정체를 드러내고 붙어먹기 바랍니다.